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경북도 내 농촌 지역은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게다가 해마다 농촌 인구가 줄면서 영농철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막 수확기에 접어든 마늘밭입니다. 30여 명이 하루 종일 매달려야 수확 가능한 면적이지만 일꾼이라고는 70살이 넘은 어르신 2명이 전부입니다. 지금 나이가 한 70인데 그래도 여기서는 젊은 층에 속하고. 과수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의 경우 이맘때 잔열매를 쳐내는 적과 작업을 하는데 고용한 인부들 평균 연령이 70살을 넘습니다.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세 번 다시 손봐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 1차 작업 때 경력이 좀 없으신 분들은 빠진 것도 많고, 그리고 높은 부분에는 또 위험하니까. 그래도 제때 인력을 구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늘, 양파 수확에 모내기, 보리배기 등 각종 농사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0만 원에 이르는 인건비에 웃돈을 더 얹어줘도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동시에 숨가가지고 동시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거의 일정하다 했겠네요. 그 시기 되면 이제 전부 잠 안 자고 새벽에 나가 쫓아나가 난리가 아니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실제 농촌의 일꾼을 대주는 사설 인력업체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이 거의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보통은 한 달 전에서 2주 전에 다 이야기가 아마 되지 싶어요. 경북 지역 농가 인구는 최근 10년 새 20%가량 줄었고 2명 중 1명은 65세가 넘는 고령입니다.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없고 영농철마다 되풀이되는 인력난에 한 해 농사가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농가에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농가와 구직자 간의 이 미스매치 현상도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일손 부족 문제 원인과 대책을 권수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많지만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와 농가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농촌 일자리 정보시설이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는 경북 23개 시군 중 11곳으로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유휴 노동력을 끌어오는 도농순환 일자리 사업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등도 있지만 농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엔 못 미칠 뿐더러 농업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면 또 막 이렇게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겠죠. 이렇다 보니 일이 몰릴 땐 민간업체나 동네에서 아름아름 구해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인건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인력 사무소 아줌마 소개서 이런 데 많겠지만 농촌 지역은 옆집 아줌마를 통해가지고 서로 이제 알아매가는 게 더 많죠. 농업 인구가 줄고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손 부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손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크게 봐서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그 스마트 농업들을 활용해서 좀 농업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한편, 또 이제 농가 조직화,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서 좀 농업 노동력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와 일자리 지원 사업의 부족으로 농번기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영농철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가 이렇게 많은데요. 최근 드론을 비롯한 이 첨단 장비가 농업에 접목되면서 농촌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빌려서 사용하고 마을 단위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어가는 감자밭 위로 방제기가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방제기와 5톤 트럭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습니다. 마을의 농가 90여 곳이 지난 2017년 정부가 주관하는 들녘 공동체 사업에 선정되면서 농업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골에다가 경운기로 해가지고 약을 치시다가 방제기로 일괄 치니까 농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논에서 벼를 심는 것보다는 그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작곡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철 농가들은 최신 농업 장비를 공유해 사용합니다. 일손도 크게 줄었습니다. 50헥타 이상 들lik별로 공동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부담 경감과 일손 부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도내 전시군에 91개소의 농기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도 농업에 접목되면서 파종에서부터 비료, 농약 방제까지 활용도도 더욱 확대되면서 일손을 덜게 됐습니다. 이동식 기지국을 설치하고 항로만 설정하면 정확한 면적에 골고루 농약 살포가 가능합니다. 비용도 3.3제곱미터당 50원으로 저렴합니다.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곳 역시 농업의 첨단화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최대 7만 원의 금액으로 농기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첨단 농업 장비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의 부담이 큽니다. 때문에 저희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는 드론 방제기나 무인 이항기와 같은 첨단 장비도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의 첨단 농업 장비에도 공유경제 개념이 더해지면서 농가의 부담은 덜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단열 건축재나 쿨 섬유, 냉방 장치 등 더위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을 쿨 산업이라고 합니다. 오는 7월 제1회 국제 쿨 산업전 개최를 시작으로 대구시가 지역 쿨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흙으로 만든 보도블록을 생산하는 대구의 한 업체입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국제보상공원 등 지역 곳곳에 바닥이나 건축 자재를 납품해 온 지 올해로 41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흙의 특성상 일반 시멘트 바닥보다 복사열이 낮아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더운 도시에서 특히 수요가 많습니다. 흙이라는 소재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게 천연 기능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소위 점토 벽돌을 깔아놓으면 항상 사람이 쾌적한 도로 위를 특수 재질로 덧칠해 표면 온도를 낮추는 이른바 쿨 페이브먼트도 대표적인 폭염 관련 산업으로 꼽힙니다. 실제 쿨 페이브먼트 위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바로 옆 아스팔트 도로보다 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청 앞에 시범 운영 중인 쿨 페이브먼트를 올해 12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인근에 한 곳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월에는 국내외 16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하는 국제 쿨 산업전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해 지역 쿨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대구는 폭염도시 데프리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폭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대구가 좀 더 밝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폭염도시가 된 대구시. 더위를 활용한 다양한 쿨 산업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최근 영주에서 멧돼지 포획 트랩에 5마리가 한꺼번에 잡혀 이슈가 됐었죠. 한꺼번에 5마리를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한 농민의 절실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멧돼지 5마리가 트랩 안에서 이리저리 날뜁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멧돼지의 습성에 맞게 개발한 포획 트랩이 효과를 본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먹이 길들이기 할 때는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두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됐다고 하면 이제 먹이 길들이기가 다 됐다고 하면은 이 문을 이렇게 닫아놔요. 닫아놓으면은 이제 그 들어올 때는 멧돼지가 밀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는 여기서 막혀가지고 못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잡는 원리입니다. 포획 트랩은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어 멧돼지를 잡는 새로운 방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개가 넘는 시군에 트랩이 공급됐는데 한꺼번에 5마리가 잡힌 것은 전국에서 영주시가 처음입니다. 멧돼지가 제 발로 트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오랜 기간 노력해온 최용혜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최 씨는 트랩을 놓는 위치부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여러 곳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돼지 발자국이 많고
또 산 바로 밑이라 너무 확 트인 데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적당한 최적지인 것 같아서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이제 잡은 거죠. 그리고 보름이 넘도록 매일 현장을 찾아 바닥에 옥수수 먹이를 뿌렸습니다. 먹이를 놓는 시간대와 범위도 중요합니다. 오전에 갖다 놓으면 날이 뜨거우니까 다 말라버리니까 오후 한 3-4시쯤 돼서 이제 갖다 놓으면 이제 오후가 되고 또 저녁이 되면 마르지 않으니까 요 트랩 안에만 넣지 말고 요 트랩 주변으로 많이 좀 뿌려놔요. 그 냄새가 이제 그만큼 부지런함이 필수. 최 씨는 사전에 트랩을 설치하고 멧돼지를 길들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 결과 트랩 속 멧돼지 5마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도 기쁜 소식. 멧돼지를 잡은 뒤 현재까지 피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주시도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랩 설치를 위한 추가 지원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효과가 좋고 또 다른 분들도 원하신다고 하면은 지원 사업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 수성구 대공원역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화훼단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연호 화훼단지가 법조타운 개발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인들은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달구발대로와 범안로가 만나는 대구 수성구 연호 이천동 일대. 2030년 이곳에 법원과 검찰청이 옮겨옵니다. 주변엔 3,000세대가 넘는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인근 연호 화훼단지 상인들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왔지만 법조타운에 자리를 내어주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 상인들은 꽃가게 30곳이 함께 옮겨갈 만한 대체 부지를 조성해달라고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 소식에 주변 땅값이 크게 올라 보상을 받아도 옮겨갈 만한 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땅 몇 평이라도 얻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너무 비싸고 또 그리고 땅 지주들께서 또 이 하우스를 내주려고 하시지도 않아요. 지금 어디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업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선례가 없다며 검토조차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보상 계획도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화훼단지로 해가지고 대체부지 했는 거는 이 사례가 없고 어떤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가 별도로 대책은 없습니다. 개발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놓인 연호 화훼단지. 상인들은 화훼단지를 지키기 위해 1만 명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난치병 학생들을 돕기 위한 희망음악회가 28일 경북도 교육청 1층에서 열렸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희망음악회는 임종식 교육감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기타, 팬플루트, 색소폰 연주와 노래 공연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역의 백혈병, 심장병 등의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심야에 대구 도심도로를 돌아다니며 난폭 운전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과 25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차량 2대와 오토바이 8대를 나눠 탄 뒤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다른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28살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불법 개조해서 몰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압수해 관련 업자를 추적 조사할 방침입니다. 안동시가 화재에 취약한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합니다. 안동시는 28일 안동소방서를 방문해 소화기 800개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2,0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 또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안동소방서, 의용소방대, 이장과 통장을 통해 각 가정에 설치됩니다. 안동시는 지난 2017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 4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의성군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를 돕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세무부서 외 다른 부서에 배치해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듣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 홍보관 제도를 이용하려면 의성군청 기획 담당관실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내 꽃 전시회인 대구꽃박람회가 오는 30일부터 나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내에서 열리는 대구꽃박람회는 대구 경북이 함께 준비해 선보이는 행사로 대형 화훼 예술작품 경연대회와 화훼농가 품평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또 화훼 관련 세미나와 꽃과 관상식물, 원예 자재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플라워 마켓도 함께 열립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29일 대구에서 진행됩니다. 대구소방본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달구벌대로 등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과 평소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에서 길터주기 훈련을 펼칩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과 소방시설 주변 주차 금지 안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하절기를 맞아 소수서원과 유교 종합박물관인 소수박물관, 선비촌의 관람 시간을 6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하절기 낮 시간대가 길어짐에 따라 관람객들의 늘어난 활동 시간에 맞춘 것으로 영주시는 계절별로 소수서원 등의 관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시는 변화하는 유통시장 흐름에 지역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성서산단 등의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시설을 세우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거래액은 113조 7,297억 원으로 전년보다 20.8% 정도 늘었고 올해의 규모는 1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주적 시민단체인 내성천 보존회가 27일 영주댐이 균열과 기울어짐 현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내성천 보존회는 영주댐 콘크리트 구조물 곳곳에 균열, 기울어짐,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간당 100mm의 강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면 붕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주댐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댐은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상 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받았고 일부 경미한 콘크리트 균열은 보수 조치를 마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몇 년째 방치 중인 서라벌대학 기숙사가 경주시내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기숙사로 사용됩니다. 경주시는 24일 관내에 있는 4개 대학과 기숙사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올 9월부터 연합기숙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숙사는 2인실 203개와 6인실 12개로 모두 4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학기당 55만 원 선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10월까지 도심 공원 등에 서식하는 흰줄 순모기 실태를 조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선 두류공원과 수목원 등 7개 도시공원에 모기 유인 트랩을 설치해 분포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유입 감염병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검사할 계획입니다. 흰줄 순모기는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을 옮기는 매개로 숲과 근처 주택가에 주로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해 공원 7곳 모두에서 흰줄 순모기가 채집됐지만 댕기열 등 3종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면허를 잦은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대구 지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14년 100명에서 지난해 38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아직 2.6%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잦은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10만 원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28일부터 3일간 통합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통합관제센터 주관으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교직원 5천여 명이 참여하며 각급 기관에서 운영 중인 주요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해 대응 실태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매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홈페이지 공격, 해킹 메일 등 위협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부서장 전원을 포함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킹 메일 대응 훈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입니다. 팔공산 순환도로에서 앞으로 야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가로등과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수태골에서 파계산거리 구간에는 가로등을, 동아지구에서 수태골 구간과 동아지구 분수대 광장엔 경관 조명을 추가했습니다. 팔공산 자연공원 순환도로는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경관도로 52선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가로등이 없어 밤에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성군 단밀면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6월부터 본격 처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의성군은 현재 국비 24억 원과 도비 12억 원을 확보해 총 50여 원의 사업비로 방치 폐기물 선별 및 처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5월 13일부터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시설 설치와 선별 작업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폐기물을 반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장은 지난 2008년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된 뒤 2014년부터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하며 폐기물 17만 톤을 야적해왔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17만 톤의 쓰레기 중 2만 6천 톤의 쓰레기가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경북의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41개월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경북의 아파트값은 전년보다 2.88% 하락해 충북과 울산,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래된 노면 청솔차와 살수차 13대를 친환경 압축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고 안개형 분무장치 등 비산먼지 저감 장치를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억 원이던 관련 예산을 52억 원까지 늘리고 도로재 비산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가준 덕분에 공기가 무척 깨끗해졌습니다. 날씨 참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1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로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마음 놓고 바깥 활동하셔도 좋겠는데요. 이렇게 날이 맑으면 밤사이 뜨거워진 열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낮 기온이 28도 선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평년 수준을 넘나들면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건조함이 날로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